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일어날 변화. 전세가 없어진다면 집값은 내려갈까? 서민들에게 전세는 독일까? 아니면 약일까?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오늘은 전세가 없어진다면 집값이 내려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죠. 집주인은 집값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집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별 이익이 없습니다. 전세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매매가보다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집주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는 딱 하나, 집값이 오르는 경우죠. 세입자의 전세금을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원래부터 전세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금리도 높던 시절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제도가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전세라는 제도는 첫째, 금리가 높거나 둘째, 집값이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만 유효한 제도인 셈입니다. 최근 몇십 년을 돌이켜보면 전세가 없어질 뻔한 시기가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90년대 말 IMF 위기라고 합니다. 집값이 반토막 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 대거 파산한 시절이었죠. 이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처음으로 깨졌고요. 전세가 사라질 뻔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였는데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정책적으로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했었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세 제도도 다시 부활한 셈입니다. 첫 번째, 전세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집주인일까? 아니면 세입자일까?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로서는 당연히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좋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거 비용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인구 밀도나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훨씬 낮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대도시에서는 월급의 반 가까이를 월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세 제도 덕분에 월세도 낮게 유지됩니다. 한국의 소득 대비 월세는 우리와 인구 밀도가 비슷한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세는 무조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일까요?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전세가 갭 투자에 활용되어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전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자본가, 즉 집주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셈이죠. 집값 상승의 과실은 전부 집주인이 가져가고요. 물론 세금은 집주인이 내지만요. 두 번째, 전세가 사라지면 집값은 내려갈까? 일단 전세가 사라지면 부동산 투자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개인이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업형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즉, 큰 돈이 있어야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살 집 한 채도 간신히 마련하니까요. 그럼 집값은 내려갈까요? 전세가 사라지면 개인이 임대업에 참여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집니다. 임대주택은 누가 공급할까요? 당연히 기업이나 대자본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월세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죠. 게다가 고정비용이나 주택유지 보수비용, 보유세가 모두 월세에 반영될 겁니다. 전세가 존재했을 때는 전세 덕분에 월세도 낮게 유지됩니다. 혼자 월세를 올리면 임대 수요가 다 전세로 가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전세가 사라지면 임대인은 수익성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월세를 올리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월급에서 월세를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50%까지 대폭 오를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는 월세와 전세 중 어떤 제도를 선호할까? 정부는 전세 제도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월세 제도를 선호할까요? 보통의 정부라면 당연히 월세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집을 사지 않으면 월세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수 없이 집을 삽니다.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매달 내는 월세 부담이 커서 그 부담을 피하려고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유주택자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자가 보유율이 늘어날수록 재산세 등의 세수도 늘어나니까요. 국민들이 전세로 살면 세수도 늘어나지 않고 큰 돈을 보증금에 묶어놓기 때문에 소비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이 자가 보유를 권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침체기 때 하우스 푸어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하지만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중산층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줍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주택 구입을 통한 중산층 진입은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앞으로 전세 제도는 유지될까? 앞에서 전세 제도가 유지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금리가 높을 것, 둘째는 집값이 많이 상승할 것.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리가 앞으로 높아질까요? 지금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고금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될 것 같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추세도 저금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전세 제도가 유지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 셈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2, 3년간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2배가 올랐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근 2, 3년을 제외하면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년간 계속 떨어졌었죠. 결국 2009년 이후 10년간 올라야 할 가격이 지난 2, 3년 동안 압축적으로 올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오를지는 의문입니다. 주택 경기에는 수요 공급에 따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상승기 이후에는 하락기가 분명히 찾아오겠죠.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큼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인구 증가도 줄어들고 주택 보급률도 충분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한국에서도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세는 서민들에게 독인가 아니면 약인가? 전세 제도는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젊은이들이 월세를 내느라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값의 10%만 모으면 바로 집을 사죠. 평생 담보대출을 갚더라도 그게 이익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달 월급의 반을 주거비로 내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좀 모으면 되도록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 제도의 달콤함만을 누리다가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만 대주고 자신은 아무런 이익도 가져가지 못하고 무주택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쁜 경험이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는 부동산 하락기가 더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락기는 일시적인 예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좋은 전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전세 제도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부동산 상승장이 끝나고 시작될 침체기가 그 계기가 될지도 모르죠. 전세가 사라지는 그날이 오면 월세를 내느라 목돈을 모으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즉, 중산층에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사다리 하나가 치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형편이 되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합니다. 만약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못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집값이 조정되면 바로 집을 사야 합니다. 예전처럼 30%에서 40% 폭락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요.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